3학년 4반, 5반, 6반 융합과학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플러 효과와 허블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도플러 효과, 소리나 빛이 관측자에게 다가오게 되면은 실제 파장보다 파장이 더 짧게 변하기도 하고 멀어지게 되면은 파장이 더 길게 관측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쉽게 예를 들어놨는데 여러분들 119 구급차 알지요? 이 구급차가 이 관측자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은 이 둥근 표시로 된 부분이 이제 파동의 마루라고 그랬을 때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파동의 마루라고 했을 때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의 거리, 요 거리, 요런 거리가 이게 파장인데 이쪽 왼쪽은 파장이 굉장히 길죠. 그런데 비해서 오른쪽은 파장이 이렇게 짧아졌습니다. 이 관측자에게 다가오게 되면은 왼쪽의 파장보다 오른쪽의 파장이 이렇게 짧아지면서 진동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음파는 진동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소리가 고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19 구급차가 다가오게 되면은 고음이 되는 이유는 파장이 짧아지면서 진동수가 증가해서 고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구급차가 멀어지게 되면 이와 같이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를 조금 전에 파장이라고 그랬는데 파장이 실제 파장보다 이렇게 굉장히 파장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파장이 길어지면서 진동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진동수가 감소하게 되면은 어떤 음이 될까요? 저음이 되지요. 저음. 그래서 119 구급차가 멀어지게 되면은 소리가 저음으로 바뀌지요. 이러한 효과를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를 정리해 보면은 소리를 내는 물체 119 구급차라든가 이런 그 소리를 내는 물체가 다가오거나 멀어질 때 실제 파장보다 짧아지거나 다가올 때는 짧아지거나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진동수가 증가해서 고음이 되기도 하고 진동수가 감소해서 저음으로 이렇게 변하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소리의 도플러 효과라고 하지요. 구급차가 다가올 때는 소리가 높게 그리고 멀어질 때는 낮게 들리는 이유, 이게 소리의 도플러 효과고, 그 다음에 빛을 내는 물체를 광원이라고 하는데 광원이 정지 상태에 있을 때 관측한 파장하고 그 다음에 광원, 빛을 내는 물체가 접근할 때 파장 변했지요. 정지 상태에서는 파장이 이 정도, 여기서부터 이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접근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동의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거리 짧아졌지요. 이러한 효과도 역시 도플러 효과가 됩니다. 그런데 파장이 짧은 빛은 파란색 빛입니다. 파란색. 그래서 이러한 그 도플러 효과를 청색 쪽으로 원래 정지 상태일 때의 원래의 흡선의 위치가 파란색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 이러한 것을 청색편이라고 합니다. 접근할 때는 파장이 짧은 쪽으로 파장이 변하기 때문에 청색편이, 그리고 광원, 빛을 내는 물체를 광원이라고 하는데 광원이 이와 같이 멀어지게 되면은 파동의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거리 파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파장이 이와 같이 원래 실제 파장보다 증가하게 되죠. 길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원래 흡선의 위치가 파장이 긴 빛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흡수선의 위치가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관측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적색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적색편이, 이것은 이제 빛의 도플 효과가 됩니다. 빛의 도플 효과, 빛을 내는 물체 광원이 관측자에게 접근하면은 파장이 짧아져서 청색편이, 그리고 멀어지게 되면은 파장이 길어져서 적색편이가 나타나는 이러한 효과, 이게 바로 빛의 도플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도플러 효과의 그 양은, 도플러 효과에 나타나는 정도는 물체가 접근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더 짧아지고, 물체가 멀어지는 속도가 더욱더 빠르면은 더욱더 많이 크게 이 파장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물체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운 내용을 우리 교과서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소리나 빛이 관측자에게 다가오면은 실제 파장보다 더 짧게, 멀어지면은 더 길게 관측되는 현상, 이게 도플 효과지요. 그래서 구급차가 다가올 때는 파장이 짧아져서 사이렌 소리가 진동수가 증가해서 높게 들리고,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지면서 진동수가 감소해서 저음이 됩니다. 사이렌 소리가 저음으로 낮게 들리는 현상, 이것은 소리의 도플 효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을 내는 물체 광원이라고 그랬는데, 빛을 내는 물체의 스펙트럼도 관측자에게 다가오면은, 가까워지게 되면은 파장이 짧은 파란색 쪽으로 치우치는 청색편이, 또 멀어지면은 파장이 긴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적색편이, 이것은 빛의 도플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파장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정도는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길어지는 정도와 짧아지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즉 적색편이나 청색편이가 클수록 빛을 내는 물체는 더 빠른 속도로 관측자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허블이 법칙을 알아냈습니다. 허블 법칙. 허블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은하를 관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은하 중에는 거리가, 이게 지구라고 그랬을 때 지구 주위에 있는 은하 중에는 거리가 가까운 은하도 있고 거리가 먼 은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지구에서 모든 은하를 관측하면은 모든 은하가 모두 다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뭐 같으냐면은 그 풍선에 점을 찍어서 풍선을 불게 되면 모든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지요. 그 이유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구에서 외부 은하를 관측하더라도 모든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은하로부터 지구에 도달되는 그 빛은 적색 편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그 적색 편의가 더 크게 관측된다는 것을 허블이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로부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더욱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즉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우리 은하로부터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허블 법칙입니다. 여기서 V는 은하가 멀어지는 은하의 후퇴 속도, 그 다음에 허블 상수는 비례상수입니다. 거리가 증가할 때 속도가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얼만큼씩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비례상수가 바로 허블 상수입니다. 그리고 R은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인데 단위는 파섹으로 나타냅니다. 참고적으로 1파섹은 약 3.26 광년이 됩니다. 여러분들 빛 1년 동안 도달하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을 텐데,
그거의 3.26배가 되는 것이 바로 파섹입니다. 은하가지의 거리는 보통 파섹으로 나타내는데 1파섹은 약 3.26 광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허블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허블 상수 H를 정확하게 구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는 관측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 외부 은하를 여러 개 관측해 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냈지요. 가로축이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인데 단위는 메가퍼섹, 100만 퍼섹이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후퇴 속도인데 킬로미터 퍼 세크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점이 찍힌 거 보니까 거리가 가까운 은하들, 거리가 예를 들어서 100메가퍼섹인 외부 은하는 약 10의 4제곱, 10의 4제곱보다 훨씬 적은 속도로 멀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도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의 그 정 가운데를 지나도록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외부 은하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바로 기울기는 바로 이제 밑변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밑변 거리 R이죠. R, 외부 은하의 거리 R분의, 그 다음에 후퇴 속도는 위에 그 허블 법칙에서 V라고 표시했죠. V. 이렇게 되는데, R분의 V는 허블 법칙에서 바로 R분의 V는 바로 허블 법칙에 의해서 허블 상수가 되죠. 여기에서 H는 R분의 V가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허블 상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측을 통해 가지고 이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야만 허블 상수를 정확히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허블 법칙,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탐구 자료에서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 자료는 정지한 상태의 스펙트럼과 멀리 있는 두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이다. 우선 정지한 상태의 스펙트럼, 왼쪽이 파장이 짧은 파란색 쪽의 스펙트럼이고, 오른쪽은 파장이 긴 빨간색 스펙트럼입니다. 여기 400나노미터라고 그랬는데, 나노미터라는 것은 1나노미터는 10의 9승분의 1미터를 얘기합니다. 1미터를 10의 9제곱으로 나눈 아주 작은 길이를 나노미터라고 하는데, 이 파란색 쪽은 약 400나노미터 정도 되고 빨간색 쪽은 약 700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요 범위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정지한 상태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위치이고, 이것이 만약에 외부 은하가 멀어지게 되면은 조금 전에 그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이 흡수선의 위치가 빨간색 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약 24,000km, 초속 24,000km로 멀어지는 외부 은하에서의 그 스펙트럼은 이 흡수선의 위치가 이렇게 빨간색 쪽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이 여기 보이죠.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내렸을 때 이만큼이 바로 도플러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 있는 은하의 경우는 이제 후퇴 속도가 더 증가하는데, 약 13만 5천 km, 초속 13만 5천 km로 멀어지는 그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도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밑에 있는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은하가 거리가 더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과정 및 결과 허블 법칙을 이용해서 두 은하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허블 법칙 V는 HR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R은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 R은 H분의 V가 되지요. 그런데 이 허블 상수는 아까 그 그래프, 관측을 통한 그래프,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정확히 계산한 결과 약 71km/s/메가퍼섹, 의미는 뭐냐면은 외분하의 거리가 1메가퍼섹씩 멀어질 때마다 후퇴 속도는 초속 71.5km/s 요만큼씩 멀어지고 있다는 그 비례상수입니다. 71.5km/s 1메가퍼섹당. 그리고 1메가퍼섹은 선생님이 아까 약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 광년의 약 3.26배가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1광년은 9.5 곱하기 10의 12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1년이 365일이고,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이고, 그리고 1시간은 60분이고, 그리고 다시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1년을 초로 고치면 이만큼의 초인데, 빛은 약 1초 동안에 10의 5제곱킬로미터, 약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이거를 곱하게 되면은 약 1광년은 빛 1년 동안 도달되는 거리는 약 9.5 곱하기 10의 12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허블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거리 R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우선 위의 스펙트럼 초속 24,000km로 멀어지는 은하의 외부 은하의 거리는 여기다가 24,000km/s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밑에 허블 상수 71.5km/s 메가퍼섹을 대입을 하면 외부 은하, 이 은하의 그 거리를 구할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초속 13만 5천 km/s로 멀어지고 있는 외부 은하의 거리도 허블 상수는 똑같이 71.5km/s 메가퍼섹을 대입하고, 요 V 대신에 13만 5천 km/s만 대신 대입을 하면은 외부 은하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지요. 그랬을 때 각각의 외부 은하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는가? 당연히 거리가 먼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고 있지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선생님이 그 풍선에다가 점을 찍어서 불면은 모든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고 그랬는데, 멀리 있는 점일수록 앞에 있는 점들의 거리가 멀어지는 효과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풍선에다가 하나의 점을 정해가지고 그걸 지구라고 정하고서 풍선을 불게 되면은 멀리 있는 점일수록 앞에 있는 점들이 멀어지는 효과가 누적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허블 법칙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먼저 허블의 발견은 개별 은하들이 단순히 멀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한다는 걸 의미한다. 마치 풍선을 불었을 때 팽창하듯이 풍선을 불었을 때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멀어지듯이 모든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프리드만의 팽창 우주론이 예측한 사실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즉 우주가 현재 한 점으로 수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의 그 중력에 의해서 하나의 점으로 수축해서 폭발해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유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이 점점 그 하나의 점으로 모아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윌슨산 천문대를 직접 방문하고
허블의 관측 결과를 확인했던 아인슈타인은 결국 그 결과를 인정하고 정적인 우주,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는 커지는 게 아니라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같은 크기를 유지한다는 그 정적인 우주를 고집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아인슈타인은 우주상수라는 것을 도입했는데 우주상수의 개념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허블 법칙에서 외부나까지의 거리는 은하의 후퇴 속도 v를 허블 상수로 나눈 값이다. 그렇죠. 거리, 외부나의 거리는 후퇴 속도 v를 허블 상수 h로 나눈 값이지요. r은 h분의 v, r은 h분의 v, 외부나의 거리 r은 허블 상수분의 외부나의 후퇴 속도 v가 되지요. 은하의 후퇴 속도는 스펙트럼 관측으로 알 수가 있으므로, 그렇죠, v는 스펙트럼 관측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어렵게 알려주면은 후퇴 속도를 vr이라고 하면은 vr은 람다 제로분의 람다 마이너스 람다 제로에 곱하기 c, 이렇게 해서 그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람다 제로는 정지한 상태의 파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람다는 은하가 외부 은하가 멀어질 때 증가한 파장을 의미합니다. 람다 제로는 정지한 상태의 파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의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 곱하기 요 c는 빛의 속도입니다. 3 곱하기 10에 5km/s,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지요. 후퇴 속도는 위의 값이 이제 분자가 바로 도플 효과를 의미하지요. 본래의 파장에서 얼마큼 증가했느냐, 그 증가한 파장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도플 효과인데, 도플 효과가 크면 클수록 후퇴 속도가 증가한다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맞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 가지고 스펙트럼에서 람다 제로분의 람다 마이너스 람다 제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블 상수는 아까 관측을 통해 가지고서 그래프에서 기울기로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구하면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허블 법칙은 우주에서 사용 가능한 가장 긴 거리 척도를 제공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세페이드 변광성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먼 은하의 경우에도 허블 법칙을 이용해서 거리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먼 은하라고 하더라도 그 은하로부터 지구에 도달되는 별빛의 도플력과 파장의 변화량만 측정할 수 있으면은 아무리 은하가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거리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R은 H분의 V로. 그렇지만 허블 법칙으로 외부 은하까지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허블 상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R은 H분의 V이기 때문에 허블 상수 H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허블 상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여기서 H는 R분의 V가 되지요. 그래서 허블 상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 R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알려진 초신성 관측을 통해 거리 측정 방법 덕분에 이 거리, 초신성 폭발을 이용해 가지고 이 거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블 법칙으로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허블 상수의 값은 관측 값의 정확도에 따라 조금씩 변했는데, 최근에 측정된 허블 상수의 값은 약
67.80 플러스 마이너스 0.77km/s 메가퍼섹 정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까 그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거리, 그 다음에 세로축이 후퇴 속도라고 그랬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났지만 그 점들이 위에 찍히기도 하고 밑에 찍히기도 하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래프가 위로 그려지느냐 아니면 아래로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변하지요. 1번처럼 되면은 허블상수 값이 커지고 2번처럼 되면 허블상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0.77km 정도 km/s 메가퍼섹 정도의 오차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얼마나 될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과거로 갈수록 우주의 크기는 작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다. 그렇지요? 빅뱅설에 의하면은 초기의 우주는 하나의 그 점의 상태, 모든 물질 한 점에 모여 있는 그런 그 초고온 초고밀도의 하나의 점의 상태를 유지했는데 이것이 폭발해 가지고 현재 R의 거리를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계속해서 V의 속도로 멀어져서 현재 R의 거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으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멀어지는 시간, 바로 이게 우주의 나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바로 이제 우주의 나이인데,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지요. 이 시간이 바로 우주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허블 법칙에 의해서 V는 HR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V분의 R은 바로 H분의 1이 되지요. 그래서 허블상수 역수, 이것이 바로 우주의 나이가 되는 겁니다. 허블상수 역수, 이 시간이 바로 우주의 나이라고 그랬는데, 우주 나이는 허블상수의 역수가 됩니다. 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과거로 갈수록 우주의 크기는 작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죠. 하나의 점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빅뱅 혹은 대폭발이 있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하나의 점. 허블이 발견한 것 같이 우주가 계속 팽창해 왔다면, 즉 옛날부터 지금까지 V의 속도를 유지해서 팽창해 왔다면 오늘날과 같은 우주가 형성되기까지 걸린 시간, 바로 이게 바로 우주의 나이지요. 우주의 나이는 얼마일까? 우주가 허블 법칙에서 나타내는 그 속도로 일정하게 팽창해 왔다면은 허블상수 하나만으로도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허블 법칙 V는 HR이기 때문에 걸린 시간 T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팽창한 시간 T는 바로 V분의 R이 되지요. V분의 R인데 요거를 이제 V는 HR이기 때문에 허블 법칙에서 V는 HR이기 때문에 V 대신에 HI를 대입을 하면은 R과 R이 약분이 돼가지고 H분의 1이 됩니다. 즉 허블상수 역수가 되지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허블상수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허블상수 H 대신에 71.5km/s 메가퍼섹을 대입을 해서 우주의 나이를 구해보면은 약 137억 년 정도가 됩니다. 이게 우주의 나이입니다. 자, 뒤집어 보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등교 개학을 하면 요 내용을 가지고 수행평가를 서술형 문제로 수행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요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